맨 그 처음에 메뉴 소개. 예, 로그인하면은 대시보드, 그리고 룰 탐지, 감사, 패킷 분석, 컨텐츠 분석, 레퍼런스, 이 5개가 이제 6개가 있는데, 대시보드는 말 그대로 지금 현황, 제품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룰 탐지는 저희가 룰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위배되는 어떤 그런 트래픽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감사는 이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객이 직접 다 볼 수도 있지만 외부 관제 인원들이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 녹음하는 거죠.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외부 관제 인원이 볼 수 있는데, 이 외부 관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첨부 파일 왔다 갔다 하고 이메일 왔다 갔다 하고 한 거는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권한으로 나눠놓고,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봐야 됩니다 할 때 이제 담당자가 보고 막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고, 패킷 분석은 이제 룰에 상관없이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고, 컨텐츠는 이제 저희만의 이제 특화된 기술인데, 이제 첨부 파일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어떤 컨텐츠들을 다 추출시켜서 고객이 좀 더 보기 편하게 제공해 주는 부분을 컨텐츠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이제 내부 IP나 뭐 이런 것들 등록하는 어떤 레퍼런스들을 등록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대시보드는 이제 이렇게 모든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이제 강점은 고객이 직접 아니면 엔지니어가 직접 수정이나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애드 로우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그래프를 클릭하면 그래프가 바로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클릭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 클릭을 통해서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다 지원을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 이런 식으로 네이버 블로그 트래픽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바 형식으로 본다던가 포인트로 찍는다던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이런 식으로 하면 대시보드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6으로 줘서 뭐 길이나 이런 것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으로 주면 이제 절반만 생긴 거고, 또 대시보드를 하나 더 그리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클라우드 쪽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하고 이것도 6으로 주면은 반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조정을 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추가시킬 수 있고, 룰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설정한 룰에 의해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아니면 카카오톡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아니면 토렌트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이미지는 오늘 하루 종일 7명이 사용했고 그런 트래픽들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만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이 시간대로 다시 여기가 정렬이 되고요. 그 안에 또 누구를 보고 싶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패킷 리스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실제 패킷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패킷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그다음에 포트나 패킷 사이즈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는 어떻게 날라갔고 리스판스는 어떻게 날라왔다. 그러면 뷰를 클릭하면 그 안에 실제 내용들도 뭐 호스트는 어떤 카카오 어디로 나갔고, 그리고 이제 리스판스는 이미지가 날라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헥사로도 분석을 해서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본다던가, 아니면 이 내용에 첨부 파일이 있다면 첨부 파일을 다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 MD5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내용은 피캡으로 다운받아서 와이어샤크에서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클릭하면
피캡으로도 다운받아서 와이어샤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UBA 기능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은 해당 IP가 사용했던 어떤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12, 170, 162, 195가 발생시켰던, 오늘 하루 종일 발생시켰던 게 약 8가지의 행위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정 시간의 행위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이미지를 주고받고 웹포토 사이트를 봤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고객이 계속 늘 수가 있고, 저희가 계속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이 사용자가 대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검색해서 본다던가, 아니면 목적지 IP 서버, 우리 회사 서버에 트래픽이 뭐가 들어오는지, 예를 들어 토렌트 트래픽도 들어오고 SIP 트래픽도 들어오고 텔넷도 들어온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자세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전화 스캔이 몇 개 들어오다가 텔넷이 열린다던가, 뭐 이런 행위들을 좀 보면은 우리 서버가 80포트 뭐 웹 서비스만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라던가, 그 행위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 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특정 행위, 원래 발생하면 안 되는 행위들도 지정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행위 이후에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것들을 다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룰 같은 것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룰 설정을 클릭하면 지금 발생했던 모든 룰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애드 룰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는 IRC 트래픽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항목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C라고 하면은 요 IRC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국가, 목적지 국가가 중국인 경우라고 했을 때 차이나라고 하면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IRC를 이제 이런 식으로 룰을 줘서 넥스트를 하면은 룰 이름을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IRC 트래픽 이런 식으로 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이블 시키고 시스로그로 온 시키면은 저희가 이제 미리 설정해 놓은 이제 서버로 이 해당 트래픽 발생할 때마다 시스로그를 알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이제 심 제품이나 ESM 제품은 이걸 상관 분석 룰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IRC인데 목적지 국가는 중국이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국으로 가는 IRC 트래픽을 만들었고,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IRC고 목적지 국가는 중국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발생하면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탐지로 확인할 수 있고, 이 탐지는 오늘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시간대를 이제 선택하면은 지정된 날짜의 모든 트래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개발 중이라 아주 어떤 부분은 이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 5일간의 트래픽들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던가, 5일간의 사용자 행위를 본다던가, 그래서 이 사용자는 굉장히 많은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여기에 이제 사실 토렌트 트래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토렌트 트래픽 빼고 매크로 통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더 자세히 본다던가, 아니면 인터넷 전화 빼고 카카오톡 이미지 빼고 무슨 행위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격리를 하는데 그 관제 인원이 이렇게 보다가 그 격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담당자가 이걸 보고 패킷 분석을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웹메일 프리뷰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패킷 분석 클릭하면 그때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프리뷰를 하는지, 그래서 렌더링 HTML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거는 어떤 메일을 프리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들을 좀 본다던가,
다만 이건 이제 약간 좀 크리티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감사를 이용해서 담당자랑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패킷 검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패킷을 직접 검색하겠다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뉴서치를, 여기서 퀵서치라는 거는 미리 저희가 만들어 놓은 퀵서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트 메일 읽기라고 클릭하면은 이 조건들이 바로바로 불러와지고요. 그거 말고 내가 직접 직접 서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뉴서치를 클릭하면 직접 이제 행위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은 HTTP고 그 다음에 웹호스트 주소가 네이버 정규 표현시니까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뭐 이런 식으로 다 먹습니다.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세이브를 시키고, 기본으로는 지금 1시간 검색인데 1시간 이상 검색하고 싶다, 아니면 오늘 동안 발생했던 거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클릭해서 서치를 누르면 그 오늘 동안 발생시켰던 트래픽들 전수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정보들, 그래서 출발지 통계는 이제 누가 그렇게 많이 썼는지, 국가 통계나 아니면 소스 포트 통계, 목적지 IP들은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목적지 포트나 어플리케이션은 HTTP만 있었고요. 그 URL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트래픽을 좀 본다던가, 아니면 좀 분석이 필요하다, mirror.kakao.com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걸 클릭하면 그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는 어떻게 날라갔고 리스판스는 어떻게 날라갔는지, 이제 뷰를 보면 그 내용은 뭔지. 그래서 mirror.kakao.com 유저 에이전트가 URL 뭐 그래버라고 하니까 아마 그 염으로 한 거 보니 이제 CentOS 리눅스에서 염으로 인스톨 뭐 패키지 받을 때 그 카카오 다음에서도 이제 미러 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 파일, RPM 파일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트래픽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뭐 그런 정보들이 여기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트래픽을 본다던가 실제 트래픽들을 다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CDN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 다음 CDN 이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 CDN에서 정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인 건지 직접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일 탭이 생기고 그 파일 탭을 클릭하면 그 안에 내용이 뭐였는지도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분석은 이 추출 룰에 의해서 추출된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메카나 다음, 구글, 그리고 녹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저희가 다 정의된 게 있고,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초록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돼서 파싱된 애들만 저희가 이제 컨텐츠에서 볼 수가 있고, 이런 룰들은 고객이나 사용자 엔지니어가 여기서 파서 룰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행위에 매칭되는 애가 있냐라고 이렇게 다 패턴을 넣으면 거기에 매칭되는 애들이 다 파싱이 돼서 컨텐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웹메일, 영남이 20대 웹메일 패턴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추출이 된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했다 아주 클릭하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웹화면으로 보겠다 하면 웹화면으로 보고, 그 청구 파일이 있다 하면 다운로드 클릭하면 청구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겠다 해서 클릭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본다던가, 아니면 이게 그룹웨어랑 연동되어 있으면 일정이나 결제, 게시판도 다 볼 수가 있고요. 포스트 같은 경우도 포스트로 업로드되는 모든 트래픽을 다 추출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웹메일 어스 나가는 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클릭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이렇게 패싱돼서 나갔는지 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보이고요. 첨부 파일은 이제 전체 파일 안에서도 또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어디서 다운로드 됐는지, 어느 IP에서 어느 IP로 이제 됐고,
그 패킷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다던가 패킷 분석을 클릭하면 실제 패킷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을 본다던가 아니면 업로드만 따로 걸러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고 이거는 뭐지? 라고 했을 때 또 다운로드 클릭하면 그 해당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패킷 분석을 클릭하면 그 발생했던 해당 패킷을 통째로 다 전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로 어떻게 업로드 됐고 뭐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아까처럼 뷰를 클릭하면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파일이 그 멀티파트로 PDF 파일이 업로드 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파일 탭을 클릭하면 그 안에 내용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왔다 갔다 한 거, 번역 사이트는 이제 번역 사이트 외에 네이버에서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내용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어떤 검색을 이제 했는지 또 볼 수가 있고, 해당 트래픽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또 동일하게 패킷 분석 클릭하면 해당 트래픽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체 정보 같은 경우도 금융사나 이런 쪽에 구축할 때는 그 이체 정보도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다 잡기 때문에 이런 것도 파싱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 네트워크 IP들을 이렇게 다 등록시키면은 검색하거나 대시보드에서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1.166이라는 내부 네트워크를 이제 지정을 했다면 룰이나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룰을 만들 때 애드룰을 해서 예를 들어서 FTP를 보고 싶다. FTP나 FTP 데이터 왔다 갔다 하고, TFTP는 UDP의 FTP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출발지 그룹, 소스 IP 그룹이 내부 네트워크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아니면 이게 이제 뭐 연구소가 되던 이런 그룹 IP들을 계속 등록시키면 이에게 이제 이 사용자들이 FTP로 접속하는 행위들을 룰로 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룰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룰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 레퍼런스의 IP만 관리만 해주면은 그냥 자동으로 룰이 다 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나 아니면 이제 대시보드에 아까처럼 그 네트워크 그룹의 이제 내부 네트워크들이 이제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그래프에 그게 반영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나 컨텐츠 파일, 이 컨텐츠 파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파일이랑 컨텐츠 분석에 나온 파일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여기 레퍼런스에서 파일은 발생했던 첨부 파일이 다 중복 제거해서 순수하게 어떤 파일이 왔다 갔다 했는지만 보여주는 거고, 여기 컨텐츠 분석은 누가 얼마나 왔다 주고 받았는지, 똑같은 첨부 파일도 누가 받고 어디로 올렸는지가 중복으로 히스토리가 다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뭐 기타 나머지 기능들 중에는 이제 뭐 업데이트, 저희 제품이 업데이트 되면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됐는지 내용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사용자 설명서들도 UI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설명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력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이 되게 민감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 받았는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가 다 이력에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들을 다 권한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자체를 누구는 대시보드랑 룰 탐지만 봐라, 관제 인력은 이것만 봐라, 아니면 패킷 분석도 어느 정도만 되고 컨텐츠 분석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한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몇 개 만들고 계정을 만들 때 그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모니터링만 해라, 누구는 내가 다 보겠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 뭐 패킷 분석하다가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정규 표현식 테스트할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정규 표현식을 바로바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품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